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도 사뭇 궁금합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전혀 이게 교감이 없었어요. 아마 이제 대통령실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참골단이라고 했죠. 이재명을 이렇게 잡으려면 우리 살도 좀 배주됩니다. 검찰이 교감이 없이 그냥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저 이원석 총장이 반기를 들었나 배신했나? 송경호 이게 또 교체하려 했더니 수사를 하면 이게 교체하기 어렵잖아요. 또 이게 배신했나? 이런 섭섭함이 있지만 그래 감정을 가지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게 이재명 잡으려면 우리도 이게 수사 성역 없이 해야 된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살아있는 입법 권력이든 행정 권력이든 뭐 문재인 죽은 권력이 성역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전달한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의 본인 취재 얘기를 한 건데 일부 라디오에 나와서 이거 전혀 교감 없었고 이렇게 그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이원석 총장이 신속하고 제대로 해라라는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 이게 대통령인지 대통령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참모들이 이거 수사 관련 검찰이 이렇게 한다더라라고 보고를 했더니 무표정으로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 일단 그 대통령실의 검찰총장이 미리 언지를 주지 않은 건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러면 그 눈이 몇 개겠습니까? 예. 귀가 몇 개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검찰의 움직임, 특히 이원석 총장이 워낙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이 만약에 뭐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한테 어떤 이 사전에 뭔가 상의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검찰 독자적으로 아마 판단해서 하는 걸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뭐 대상은 어차피 지금 대통령실이 될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공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뭐 이 정도구나라고 내용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뭐 특검의 동력은 상당히 상실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마 검찰이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그런 판단들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어떻게 어떤 용납이 되는지 뭐 야당은 뭐 항상 이거는 뭐 안 된다고 할 거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여기 해소됐다라고 할 만큼 아마 저는 검찰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 지금 밑에 나가는 자막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했는데 제가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개를 정말 얼마나 끄덕였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공식적인 반응이 없다 정도로 저희가 인용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결국은 본인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 수사 지시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보도를 저희가 인용해봤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선 이후에 혹은 전부터 과거에 정말 한솥밥을 먹었던 검찰 특수통 검사들 한동훈 전 위원장 일단 5천을 거절했고 몸 상태를 이유로 이원석 총장도 어찌됐건 간에 명품백 사건 전담팀을 구성 지시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과거의 검찰 후배들과의 일정 부분 보기에 따라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과 지금 이 수사와 관련된 이원석 총장의 행보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한동훈 위원장과 사실 맥을 같이 하면서 독자적 행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을 수사한다. 이렇게까지 해석되기는 어렵고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의 교감 없이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사실 대통령실에서 훨씬 격한 반응이 나와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면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문제만 하더라도 실제 제대로 수사하면 상당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선다고 하면 그 자체로 상당한 윤리적 도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교감 없이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 그 반응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언제라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수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간 행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기현 변호사께서 이건 뭐 시나리오 중에 불과하고 사법연수원 27기 동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원석 총장 꽤 막역한 사이로도 잘 알려져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총선 기간의 갈등, 뭐 본인이 그만둔다고 4번이나 얘기했을 정도라니까 공개적인 갈등 혹은 이렇게 배우자를 향한
검찰의 신속 수사, 본인 임기 내에 뭐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 관련도 매듭 짓겠다고 했으니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결국 본질은 김건희 여사야 피고발인, 피고인 신분이 아니니까 피의자 신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리겠지만 포토라인에 쓸지 말지 여부뿐만 아니라 결국 이 가방과 대통령의 직무 사이의 연관성, 이게 초점이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청탁금지법에 있어서는 지금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처벌되기는 어렵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것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부 검사 3명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인데요. 고발인을 검찰에서 불러서 물어보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김 여사에게 어떠한 요청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왔던 것인가 본인이 원했던 요청이 들어줬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피고발인 김 여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발인의 진술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 여사의 답변까지 들은 이후 그 이후에 검찰에서는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조사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때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떠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의 진술이 여러 가지로 엇갈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면 조사보다는 대면 조사, 즉 소환 조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검찰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 어쨌든 국민들께서 보고 있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별개지만 지금 이완석 총장이 본인의 임기하는 이 두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검찰에 소환이 됐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명품백 논란은 비교적 수사가 빨리 한다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 뭐 이런 야당의 반응도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방송 직전에 속보 나온 게 있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9일 오전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뭐 가능한 최대한 질문을 다 모두 받겠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이번 목요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할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